자, 여러분. 자, 오늘은 그 육효 축일피용 화해 비전 제2장 12지지의 청기 누설에 대해서 아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육효 축일피용 이 화해 비전 책은 2019년 아마 겨울에 아마 책이 출간됐죠. 그동안에 좀 뜸했습니다. 뭐 내가 또 명파에 또 여기다 신경 쓰다 보니까. 그런데 이 화해 비전은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책입니다. 우리가 상담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대부분 찾아오는 산님들이 뭐가 안 좋아서 그지? 찾아오잖아요. 뭐 부모님 건강이라든지 본인 건강, 그지? 아니면 뭐 집안에 큰 우한 이런 문제 때문에 오는데 그걸 우리가 바르게 좀 화해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큰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육효축일피용 화해 비전은 이러한 치유, 개운, 이런 화해에 대한 그런 원리들을 쫙 제시를 해놨습니다. 화해할 때 그림으로 화해할 것인지, 소리로 화해할 것인지, 색채로 화해할 것인지, 아니면은 이런 동물의 형상으로 화해할 것인지, 이런 것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런 12지지라든지, 이런 오행의 그런 생극제와 이런 것들은 다 그 에너지를, 우주의 에너지 기운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운들을 손님들한테 긍정적인 그런 마인드를 심어주고 긍정적인 기운을 불어넣으면은 손님들이 굉장히 그지 치유할 수 있는 그렇게 실마리를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육효축일 피용 화해 비전은 굉장히 여러분 중요합니다. 꼭 이게 어떻게 화해를 하는지 어떻게 치유하는지 그 원리를 여러분들이 깨우쳐서 꼭 그지 유용하게 좀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또 막 나쁜 곳에 또 막 또 비용을 비싸게 해서 뭐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하여튼 손님들한테 이렇게 적은 비용을 받고서라도 치유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면 이게 큰 덕을 쌓는 게 아닙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 요 육교축일비용 화해 비전에 있는 제2장에 있는 12지지의 이거 청기 누설에 대해서 아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내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책이 얼마나 좋은지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육교축일비용 화해 비전 제2장 12지 청기 누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책은 아주 이제 절차를 위해 판매 중입니다. 자, 책도 비용도 47,000원에 나가고 있어요. 사실은 이 육교축일비용 화해 비전은 이 책이 나오기 전에 이런 뭐 육교의 고수들이나 이런 화해 치유를 원하시는 분들한테 이게 암암리에 이게 뭐 번역본들이 암암리에 비싸게 이게 팔던 책입니다. 크게는 뭐 500만 원, 뭐 적게는 300, 막 이렇게 팔렸던 이 육교축일비용 화해 비전 그걸 제가 왕웅성생을 만나서 판권을 계약해서 정식으로 저하고 이제 심재호 선생과 같이 공동 번역해서 이게 출간한 책입니다. 꼭 여러분 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아마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 책 중에 이제 오늘 21페이지에 보면은 12지지의 청기 누설 요게 있습니다. 그럼 12지지를 어떻게 치유하고 화해할 때 어떻게 쓰는지 그거에 대한 원리가 딱 나와 있다는 거죠. 자,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자, 12지지 청기 누설. 그래서 자, 이게 왜 우리 육효에서는 12지지에서 정보를 추출하여 사용하는가? 왜 우리가 자축인무진사음이죠. 12지죠. 또 이거는 또 동물도 연결되잖아. 어떻게 12종의 동물을 사용하여 12지에 대응하게 하는가 이런 것들이고. 자, 이런 거 공부하지 않습니까? 이게? 자, 왜 자축이면 왜 12지를 쓰고 왜 이게 12종의 그 동물을 왜 거기에다가 대응시켜서 왜 사용하냐 이거죠. 자, 보자고요. 이것은 12종의 동물이 각자의 특수성을 갖고 있으면서
우주의 비밀에 대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우주의 비밀에 대한 중요한 역할. 참 이게 심오해요. 공부하면 할수록요. 우리가 보면 인과 묘. 동물로 보면은 호랑이와 토끼죠. 이것도 목이라, 오형으로 보면 목이라 그러고. 또 사오는 화죠. 그럼 뱀과 말을 나타내죠. 그럼 이런 것들이 다 이 우주의 비밀과 우주에 돌아가는 거 다 이 관련이 있다는 거야. 그야말로 인묘는 인묘의 역할이 있고 사오는 사오의 역할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오행의 그 각자의 이름 특수성에 대한 그런 이해를, 내용을 이해를 하고 있으면 우리가 손님들이 왔을 때, 사주가 안 좋았을 때, 자, 육교점을 쳤는데 잘 안 나왔어. 문제가 있어. 그걸 어떻게 치유해 줄 것인가, 화해해 줄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손님들한테 알려줄 수 있다는 거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거?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 12종류의 동물은 우리가 하나의 문화가 되어버렸잖아요. 우리 5천년 역사에서 쫙 내려와서, 뭐 무슨 띠에는 무슨 띠가 좋다, 뭐, 내려온 거죠, 이런 것들이. 자, 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깊이 들어가 보면은 반드시 이치가 있고 일리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또 이걸 또 크게 확대하면은 내가 목걸이를 차더라도, 내가 목걸이나 반지를 차더라도 그 반지에 어떤 동물의 형상을 넣느냐에 따라서 그 기운의 변화도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12종류의 동물에는 거기는 에너지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본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런 우리가 12지의 이런 동물의 그 각각의 특수성, 오행의 특성을 여러분들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이거? 자, 그래서 여기서 뭐라 했습니까? 우주의 비밀에 대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이 12가지 이 동물의 요게요. 자, 그래서 우리 옛사람들은 이 12종류의 동물을 사용하여 사물을 판단할 때 믿을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이걸 이제 부 대신 사용했다는 거지. 다시 말하면 이런 막 부적을 쓰기도 하고 뭐다 이런 거 다 이게 다 활용했다는 거지. 예? 예, 제가 하는 그 성명학도 마찬가지. 제가 하는 성명학도 사실은 이 원리를 활용합니다. 제가 하는 성명학은 이제 채용 성명학인데 앞으로 제가 성명학도 좀 대대적으로 내가 하는 성명학을 앞으로 아마 공개를 아마 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범띠에 태어났다. 내가 범띠에 이렇게 인년에 태어났다. 그러면 그게 범띠가 이름을 지을 때에도 범띠가 내 체가 되는 거요. 그 사람의. 그러면 장명을 지을 때에도 이 호랑이 인자, 범띠가 좋아하는 그런 오행의 한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르게 보면은 범띠는 육식을 먹잖아, 육식을. 그래서 그러면 이 범띠에 태어난 사람들이 뭐가 막 많은 부를 이루고 능력을 발휘하려 그러면은 그 이름 장명할 때에도 이런 고기 육조와 관련된 그런 한문을 넣어주는 게 굉장히 좋아요. 고기 육조는 이게 다룰자죠, 다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넣어주면은 이게 풍성하게 이 범이란 이 호랑이라는 동물이 왕성히 활동한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이름 지을 때도 우리가 이런 것도 다 활용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제대로 된 정통 성명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자꾸 뭐가 이렇게 변질돼 나온 거예요. 변질돼 나와서 뭐 요즘은 뭐 사주 성명까지 나왔죠. 자, 물론 뭐 그거 다 일리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제가 하는 성명학은 채용 성명학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 자, 그 할 때 이런 12지지 이런 것들을 제가 활용해서 이름을 짓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음양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12지의 12종류의 동물을 예측 코드로 선정한다는 거지. 참 이게 대단하잖아요. 자, 같은 목이라도 인과 묘목은 음양이 틀리잖아. 이게
호랑이와 토끼. 예? 자,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보자고요. 동물은 음양을 근거로 하여 홀수의 발굽과 짝수의 발굽 두 종류를 구분한다. 참 이거 대단합니다. 야, 저도 이런 거 놀랐어요. 자, 이 음양을 갖고 보는데, 야, 동물도 똑같이 그런 음양이 체현되어 있다는 거지. 우리 이런 발가락만 발가락만 보더라도 어떤 동물은 홀수의 발가락이고 어떤 동물은 짝수의 발가락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5개잖아요. 그러니까 동물도 다섯 발가락이 있는 동물이 있고, 4발가락이 있는 동물이 있다는 거지. 참 신기하죠? 그게 다, 막, 음양이 다 이치가 들어앉았다는 겁니다. 자, 만약에 우리 보고 하는 거죠. 이들 12종의 동물의 발굽 및 발의 특징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매우 큰 규율이 이 안에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자, 왜? 어떤 규율일까요? 자, 그래서 보면은,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딱 봅시다. 이런 규율이 뭘까 할 때요. 자, 소라든지, 토끼라든지, 양이라든지, 닭이라든지, 돼지, 이런 것들은 발톱은 짝수로 되어 있다. 짝수. 요거요. 사람이나 이런 것들은 사람이나 뭐 호랑이나 이런 거는 5개인데 소와 토끼와 양과 닭과 돼지는 발톱이 짝수라는 거예요. 4개가 되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음지지와 서로 대응한다는 거예요. 음지지와 짝이기 때문에 2개이기 때문에 하여튼 4개이기 때문에. 그런데 또 뱀은 어때요? 뱀이라는 거는 사화는 음의 극의 이름으로 발이 없다는 거지. 뱀이라는 동물은 발이 있습니까? 없죠? 뱀이. 음의 극이라는 거는 거의 음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근데 또 이제 호랑이를 보면 호랑이는 인, 용, 말, 원숭이, 개는 이제 발톱은 홀수. 이렇게 호랑이라든지 용이라든지 말이라든지 원숭이, 개 이런 거는 발톱이 5개라는 거지. 이렇게 양의 지지에 대응한다. 그런데 우리가 이 쥐는 어때? 쥐는 어때? 쥐는 우리가 앞발톱은 홀수고 뒷발톱은 짝수라는 거예요. 신기해. 그러면 쥐는 어때요? 음양 2개를 갖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쥐라는 동물은 밤에 자시 11시부터 1시인데, 그게 음양의 교책이 있다는 거지, 이게. 그래서 우리가 야자시, 조자지를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럴 때 기본적으로 이런 원리를 보면 이것도 써야 맞다는 거지. 자, 참 신기하죠? 자, 쥐라는 동물은, 앞발톱은 홀수이고 뒷발톱은 짝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음양의 교책이 있다는 거, 질환. 이런 것들, 이게 다 심오하잖아. 다 이게 음양과 동물이 다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아까 토끼, 양, 미, 닭, 해, 발톱, 짝수라는 음지지에 연결되는 그 말은 이 말이야. 지지의 축들은 어때? 이 음들은 다 이게 음감들과 다 연결된다는 거지. 을축, 정축, 기축, 신축, 개축 마찬가지야. 여기서 묘를 넣어도 을묘, 정묘, 기묘, 신묘, 개묘. 미를 넣어도 어때요? 을미, 정미, 기미, 신미, 개미. 닭도 마찬가지야. 이것들은 다 음과 서로 연결된다는 거지. 그럼 짝수인 홀수인 경우는 발가락 5개인 경우는 호랑이 발가락 5개. 이건 다 양과 관련되죠. 그래서 갑인, 병인, 무인, 갱 이렇게 연결된단 말이에요. 진도 마찬가지야. 갑진, 병진, 무진, 경진, 임진 이렇게. 자, 오도 말도 갑오, 병오, 무오, 경오, 임오 이렇게 연결. 참 신기하죠. 자, 요거 이런 원리들이고요. 참 그니
이런 것도 참 이런 책을 봐서 이해되지. 이 책을 안 보면 막 저도 아마 맹리 30 공부해도 이걸 아마 못 키워줬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뛰어난 사람들의 유명한 뛰어난 공부를 미리 먼저 하신 분들의 책은 꼭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그다음 자, 또 이제 기계와 물고기를 보자고. 뭐 물고기띠. 참 이게 얼마나 그 띠 이런 형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 고대 문헌에 의하면은 중국의 동해에 통일랑 우리나라하고 연결된 부분의 바다를 보면 되겠죠. 윤어라는 매우 신기한 색채를 띠고 있는 바다 고기가 있었다 합니다. 보통의 물고기는 매년 모두 볼 수 있지만 이 윤어는 오직 윤년이 되는 해에만 볼 수 있다. 윤년이 되는 해에만. 자, 그런데 어때요? 자, 그런데 게다가 윤년은 같지 않아서 그 머리의 형상도 끊임없이 변화가 발생한다. 이 말은 이게 윤년도 자윤년이 있고 뭐 충윤년이 있고 있는 윤년이 있고 묘윤년이 있고 윤년도 이게 간지가 지지가 다 틀리잖아요. 그럼 이놈의 이 윤어라는 고기도 윤년에마다 이게 고기가 틀리게 나온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자년이 윤년이 들면 자년 우리가 작년에 굉장히 자년이 윤년이었잖아요. 자년에 윤년이 되면 동해의 물고기 꼬리에 지 머리의 동물이 출몰한답니다. 자는 지잖아요. 지 머리에 그런 물고기 꼬리에 그런 동물이 이렇게 출현한다는 거지.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야, 이게 우주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게 자연 앞에 경건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충년에 어때? 충년에 윤년이 들면 물고기 꼬리에 소머리의 동물이 출현한다는 거예요. 자, 충년에 보면은 자 이게 축은 또 소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참 자축인묘진사며 돌아가는 이 신기한 이게 우주의 기원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 우리가 알고 있으면은 우리가 치유하고 화해할 때, 그지? 우리가 자라는 동물로 쓸 것인가, 축이라는 동물로 쓸 것인가, 묘라는 동물로 쓸 것인가, 그지? 용이라는 그 동물을 쓸 것인가, 그지? 아니면 말을 쓸 것인가, 그지? 개를 쓸 것인가? 우리가 그런 해결책이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 자, 또 다 보자. 자, 이게 참 신기하죠, 여러분. 이런 것 좋은 내용들이 육교치규 화해 비제는 막 이게 나와 있다는 거지, 여러분. 또 숫자로 화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이름으로 화해하는 방법이 다 나와 있어. 왜 이것들이 중요한지. 자, 이렇게 중요한데도 여러분 책을 안 사보실랍니까? 예? 자, 시중에 이 책이 나오기 전에는 500만 원, 300만 원 했던 책인데 47,000원이면 사는데 그 할인하면은 또 43,000원인가요? 이렇게. 자, 한번 봅시다. 또 기괴한 물고기띠. 자, 그래서 고인들은 이런 12종류의 동물 조합을 절대로 마음대로 응용과 예측을 사용하지. 그래도 이걸 그냥 막 또 모르고 그냥 막 이렇게 함부로 이게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용할 때는 꼭 이치와 원리에 맞을 때 이게 사용했다는 겁니다. 이거요. 또 여러분들은 또 이걸 또 배워갖고 또 막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고요. 꼭 이치에 맞게끔 여러분들의 사용을 해야 됩니다. 물론 12종류의 동물을 사용하여 코드로 삼아 예측하는 것도 좋고 또 화해하는 것도 좋지만 고인들은 이런 12종류의 동물들을 오형의 에너지가 실려 있는 것으로 봤다. 오형이 에너지가 실려 있는 것으로 이렇게 봤다. 굉장히 중요하죠. 오형의 에너지가 실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화해할 때 이 띠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지. 이렇게 화해 기운이 필요한 사람에게
범의 형상이라든지 말의 형상이라든지 개의 형상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원. 자, 아마도 우리가 우주의 비밀이 12종류의 동물에 숨겨져 있다고 확신했을 것이랍니다. 이게. 자, 이런 것들이고 얼마나 중요하죠? 또 신체의 불완전함 때문에 청기를 드러내는 동물에 편입했다. 이 말은 이제 요거 뒤에는 생략을 해놨는데 워낙 이게 이제 책이 내용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손은 이빨에 결함이 있고 이 각자의 동물마다 또 뭐가 결함들이 있다는 거야. 결함들이. 예? 손은 이빨에 결함이 있고 그럼 이런 것들도 우리가 얼마든지 화해할 때 응용할 수 있다는 거지. 또 토끼는 여기 입술에 결함이라는데 그런 것들. 자, 또 그다음에 또 12종류의 동물 간 생극의 존재. 당연히 12종류가 서로 극하고 생하고 그런 생극이 있죠. 자, 보시 예를 들어 보면 지지 중에 해수는 사화를 충족한 당연하지. 이건 알죠? 또 실제로 돼지는 뱀을 먹을 뿐 아니라 게다가 돼지는 뱀에 물린 이후에도 피부가 부어오르기만 할 뿐 생명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는다. 이 말은 이제 해수는 수고, 사화는 화. 이게 물과 화가 만나면 물이 화를 이긴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해는 돼지, 사화는 뱀이란 말. 이 두 개가 만났을 때 돼지가 뱀을 이긴다는 거지. 이게. 근데 뱀 독이 막 독사한 독이 독하잖아. 사람은 물면 사람은 막 적사하잖아요. 그런데 돼지는 물려도 끄떡없다는 거지. 이런 것들이 이런 생극지하의 원리 이게 있다는 겁니다. 또 이런 자수는 또 오화를 충족한다. 실제로 지똥 있죠. 실제로 지똥. 자는 지잖아. 지똥은 말에게 독이 된다. 정반대로 오화는 말, 자수는 지. 지똥이 만약에 이 말이 지똥을 먹거나 그러면 아주 안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봐, 말은 일단 지똥을 먹으면 복부가 팽창해 죽는답니다. 이게 이제 생극지야, 자수와 오화의 관계 이런 것들. 이것들은 비록 일종의 자연 현상이긴 하지만 이 12지 간의 생극 관계가 있음을 맹시해 주는 것이다 라고 했죠. 자, 이런 것들도 어떻게 활용하는지고. 이런 거 알면 우리가 화해할 때 만약에 우리가 육교점을 쳤는데 아니면 사주를 봤는데 오화가 흉신이야. 어떻게든 오화를 제압해야 돼. 그러면 뭘 써야 되겠어? 자수라는 지의 형상을 사용하면 되겠죠. 이게 이해됩니까, 여러분? 자, 다음 또 뭐야? 또 화해할 때 쓰는 12지 대응하는 함이라고. 자, 볼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12지 간에는 생극충합 하는 관계를 이용하여 그것이 용신에 대해서 어떤 작용하는지를 본다 그랬죠. 이거.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동물이라든지 식물 아니면 이런 기물 등에 속한 에너지의 도움을 받아서 화해물로 사용한다라고. 자, 이로써 우리가 불리한 요소를 화해하고 인생의 좋지 않는 것을 변화시키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해할 때 이런 12지의 이런 동물의 행상이 중요하고 또 12지 간의 생극충합 이런 관계도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한다. 자, 이 나머지 여러분들이 아마 책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또 봅시다. 자, 그럼 예를 들면 이 자라는 행성은 낮에는 지가 되고 또 아침에는 제비가 되기도 하고 또 가물치가 되기도 하고 밤에는 박쥐가 되기도 하고 자는 소금물이 되기도 하고 하리 호수. 자에는 이러한 상들이 있는 거예요. 이러한 뜻을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수. 그럼 이런 것들을 육효에 화해할 때 이런 것들을 잘 우리가 활용을 하는 겁니다. 자, 나머지 뭐 축이 어떻고 이런 거는 뱀의 이런 것들은 다 책에 나와 있습니다.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아마 될 것입니다. 자,
이건 또 그리고 이 샘물이 되고 연못 또 자년생 우리가 또 띠 우리가 뭐 이런 것도 많이 하잖아요. 나하고 범띠생이 나하고 맞나 맞나 뭐 토끼띠가 나하고 맞나 안 되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화해할 때 이런 것들도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점을 쳤는데 사주를 봤는데 오화가 진짜 나쁘고 흉신이야. 그러면 사람으로 쓰려면 쥐띠에 태어난 이런 사람들을 활용해서 또 치유하거나 이렇게 화해할 수도 있다는 거지. 이 자년에 태어난 사람들이 오화 흉신을 제거를 해주기 때문에. 자,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또 12지띠 화해법. 그래서 자, 12지띠 화해법은 주로 12지 간의 상생, 뭐 상극, 상중, 상합의 관계 등으로 화해를 진행하여 사용한다. 이건 너무나 당연하죠. 이것도 만약 여러분들 용신이 나한테 아주 중요한 거죠. 이런 용신이 공망일 때는 출공을 길하다고 한다면 충공과 실공의 근간 원리다. 이 말은 이제 용신이 공망이라 그러면 우리 화해할 때 그러면 충공되거나 실공할 때 그때 우리가 화해하면 되지. 기본적으로. 또 지지가 서로 대응하는 동물 왕구, 거림, 기물 등을 이용하여 사물의 오행의 성질을 변화시켜서 화해의 목적에 도달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자, 원국을 보고서 용신, 기신 그런 걸 살펴서 용신은 더 좋게 만들게 화해하면 되고 기신은 그걸 약하게 해서 또 그걸 견제해주는 그런 쪽으로 화해를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실제 이게 사례를 놓고서 한번 봅시다. 이 책도 그대로 책에 있는 하나도 안 뺐습니다. 그대로 다 내가 실현해서 설명을 할게요. 김현영 병일월 갱인일 술시에 여자가 울면서 이제 저 북경에서 장거리 전화로 자기 외숙이 천전에 병원에 입원했는데 수술이 실패하여 병원으로부터 위급하다는 그런 연락을 받았답니다. 자기 친척이 병원에 입원해서 위험하다. 수술을 실패해서 막 잘못하면 죽을 수 있다는 위급한 전화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점을 쳤는데 이렇게 나왔다는 거야. 이렇게. 자, 이렇게 나왔으면 이게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자, 그럼 우리가 병원에 입원해서 병원에 수술이 실패해서 그래서 이 말은 질병이 나을 것인가 안 나을 것인가 그게 그 질문이잖아요. 그러면 용신을 뭘로 봅니까? 용신은 기본적으로 이 부모를 용신으로 보는 거예요. 부모를 용신. 그러니까 쭉 찾으니까 묘축해 오신술. 그지? 이렇게가 나왔죠?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부모를 용신으로 본다라고. 부모를. 자. 그래서 이때 이제, 그런 부모의 동태를 보니까 병일을 갱일이라 점을 쓸 때, 이는 비경금이죠. 그래서 묘가 힘이 왕성해. 그러면은, 지금 이급하게 전화 왔지만 부모 건강은 문제 없다. 다시 말하면은 수술에 실패했지만 다시 수술을 해서 건강을 되찾을 것이다. 바로 바로 해결될 것이다. 바로 치유될 것이다는 그런 정보가 그대로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치유는 부모가 용신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보자. 그럼 이게 어떤 질병이냐라고 그런 걸 볼 때, 그거는 주로 이제 원신의 동태 이런 걸 살펴봅니다. 원신의 동태. 그러니까 이 묘목을 생하는 거는 간기 해수가 묘목을 생하는 거잖아. 그럼 이 해수의 동태를 보면 이 해수가 힘이 있냐 없냐라고 볼 때, 그 해수가 병인을 인을이 병일월 갱인일의 점을 쳤는 이거는 내가 설기되고 굉장히 약하죠. 또 내게 쇠가 앉았고 이때 쇠는 그 외숙을 나타냅니다. 외숙.
그 감기가 안 돼. 감기 안 때 내가 뭐가 안 좋은 일이 생기나. 귀신이 앉았다는 거지. 귀신이.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 해수가 묘를 나를 생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해수가 온전해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항상 육효는 점을 치면은 동효. 뭐가 동했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랬잖아. 근데 동효는 음이 동한 이호의 축이 동했다는 거지. 축이 하는 역할, 축은 원신을 극하는 거잖아요. 원신을 극하죠. 또 부모 묘도 내가 극하는 거예요. 축이 여기서는 굉장히 나쁜 역할을 한다. 그게 축이 또 현무도 안 좋은 거잖아요. 예? 예? 근데 이거는 이제 부모인으로 화한 거는 이거는 굉장히 괜찮죠. 그럼 이 말은 치유가 된다는 그런 암시가 되죠. 예. 자, 그럼 여기서 그러면 병원에 그러면 어떤 질병일까요? 라고 물으면 어떤 질병일까 물으면 이런 것도 참 예? 이렇게만 질문했어. 어떤 병일까요? 라고 물으면 어떻게 얘기할까요? 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수준이 있죠. 요런 신금이 축에 임묘하고 지금 사묘에 요 해수가 앉았죠. 그러면 이런 상대를 우리가 읽어서 무엇이 질병인지를 이렇게 살펴보는 겁니다. 자, 이럴 때는 이제 1호, 2호, 3호 중요하고 육신 이런 것들 육신 이런 것도 중요하고 또 상도 중요합니다. 상. 자, 그럼 우리가 책에 있는 거 하나하나 살펴보자고요. 자, 이 점을 어떻게 이 책에 설명되어 있는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봐. 육신을 보면 자손. 자손은 내가 생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 장이라든지 혈관이라든지 호흡기, 기관, 오간, 유방, 생식기 등을 대표한다. 그러니까 이 말은 여기서 이 자손이 봐. 이 동요가 동안유가 축인데 그게 자손이란 말이요. 자손은 내가 우리 사주를 보면 십신은 내가 설기되는 거잖아요. 설기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게 이제 신장 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장 설기되는 거. 요거.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육신으로 보면 자손은 이런 뜻이 있다는 거지. 육신. 자, 우리가 육경과 육신이 뭔 뜻이 여러분들 다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또 12지 장생으로 보면은 이 자손은 축토의 금고다. 이 계중의 금은 처제이고 처제는 주로 대변 소변을 나타낸다. 자, 여기서 우리가 육신을 볼 때 처제를 금이 처제일 때 이 처제의 뜻에는 주로 대변이나 소변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자, 그래서 우리가 요 처제가 오효에 있죠. 오효 신금, 금이란 말. 그럼 요거는 대변이나 뭐 소변 그런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금이 어때? 축에 임묘돼 버렸잖아. 오효의 신금이 이효의 축에 임묘됐죠. 신은 축에 임묘되죠. 근거죠. 임묘되면 어때? 소변이나 대변 이런 것들이 잘 안 나간다는 거잖아. 자, 여기서는 우리가 육효는 동요의 모든 기미가 있다 그랬잖아. 이 축이 동해서 신금을 축에 임묘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처제는 아까 대변 소변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축이 임묘되니 그런 게 잘 안 된다는 거죠. 못 나간다는 거지. 자, 그죠? 그래서 묘고가 처제를 포용하고 있으니 말 그대로 임묘하고 있으니 자손 축토는 장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게 장. 이해됩니까? 장. 그게 묘지니까 이런 것들이 다 대변 소변 이런 게 잘 안 나가겠죠. 또 효의 이치로 보면 효의 1호, 2호, 3호 효의 이치로 보면은 신체 부위를 또 우리가 또 확정할 수 있다는 거지. 2호와 3호는 위를 나타내고 허리를 나타내고 신장을 나타내기도 하죠. 또 다리와 장 생식기를 나타내는 2호와 3호는 거기에 또 축이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또 해수도 있고 이렇게 그리고 이상의 많은 정보로 외숙이 장 분야에 병이 있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다. 요거 이해되잖아요. 이거 어떻게 푸는지 요거요.
그리고 자, 그다음 또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장유착으로 대변이 꽉 막혀 장에서 내려가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병원에서 수술하여 장 속의 변을 깨끗이 청소했다는데 장유착의 문제 이미 너무 오래되어서 해결하지 못했고 그다음에 새로운 변이 생기면 장이 또 다시 막히게 된다고 그녀가 말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막 이 장의 문제 이게 뭐가 잘 안 된, 이 장이 너무 헐거워졌다는 거지. 뭐가 안 돼, 해결이 안 된다는 거지. 근데 막 딱 이렇게 장이 뭐가 딱 붙어갖고 이게 안 내려간다는 그런 거죠. 그거는 신금이 축에 임묘됐다는 거지. 임묘되면 밖으로 못 나가는 거다. 이럴 때는 충이 있어야 나가기도 하죠. 자,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화해할 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라고 해요. 그래,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병원의 의사도 수술해도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그러면 이럴 때 대부분 우리한테 찾아와서 이게 해결해 달라고들 많이 찾아오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냥 안 좋다고 말만 하고 넘어갈 것인가? 우리가 치유하고 화해를 해줘야 우리가 의무를 다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자손 축토는 기회 중에 핵심입니다. 이게 동요 움직이기 때문에, 동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손 축토는 구신인데 이게 발동하여 원신을 극제한다라고. 네? 자, 그래서 단 일가 월이 동요 축토를 극제하므로 반드시 구신을 극제하는 화해법을 고려할 필요는 없다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 말은 이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축토가 이게 원신을 극하니까 안 좋은 건데 이미 여기서 병인월과 경인일이 요 인목이 축토를 극하는 거잖아. 그래서 굳이 이거 뭐 축을 그렇게 막 극하는 그런 화해법은 쓸 필요 없다는 거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신을 극하는 화해법은 고려할 필요 없다라고. 여기서 아까 구신은 축토를 구신으로 본 겁니다. 우리가 지금 원신을 극하는 걸 기본적으로 이렇게 구신으로 봅니다. 해가 묘를 나를 생했잖아요. 그러면은 해를 이 원신을 극하는 게 구신. 그래서 이 개가 흉한 것은 원신이 휴수한 것이 원이다. 아까 묘는 여기 부모는 인월과 인일이라서 기본적으로 왕상이었잖아. 그런데 원신이 이게 흉하다는 거지. 원신 해수는 휴수하고 일월의 생부를 제외하고 다시 축토가 동화에 극하기 때문이다. 그 말은 일월이 다 또 해수는 또 인과 월이 나한테 설기당하죠. 내가 설기하고 축토가 또 동화에 극하기 때문에 굉장히 휴수하다는, 약하다는 거예요. 해수는. 이해됩니까? 또 화해 방법 12지 중에 자축은 서로 합하는 관계이고, 우리 자축합, 인해합, 오미합, 사신합 이런 거 배웠죠? 12지 자와 축이 만나 딱 합을 한다는 거지. 합하는 관계라고. 또 자수와 해수는 오행이 서로 같은 원신이라는 거야. 원신. 자, 그래서 이제 원신과 용신의 작용을 돕는 것과 동시에 합하여 축토를 묶여 원신을 극하게 함께한다. 그 말은 우리가 그럼 여기서 어떻게 화해할 때 뭘 쓰냐라고 했을 때 뭘 쓸 것인가 했을 때 이 자라는 자수를 쓰겠다는 거야. 자수. 자수는 생극자로 볼 때 묘목을 생하죠. 용신이 묘목을 생하죠. 또 용신을 생하고 나쁜 구신을 축토를 자축합으로 내었다 묶어버린다는 거지. 그지? 묶어버리면 축토가 해수를 극하는 걸 내가 막을 수 있잖아요. 이해되죠? 그럼 이런 자수를 활용해서 치유를 한다는 거지. 화해를 한다는 거지. 자, 이해됩니까? 자,
그럼 우리가 사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주를 봤는데 이러면 축토가 나한테 아주 나빠. 또 그리고 또 수의 생은 내가 필요로 해. 그럴 때 잘하는 형상, 잘하는 띠, 잘하는 동물인과 잘하는 형상을 활용해서 치유하고 화해하면 아주 좋다는 거지. 그러면 자의 에너지가 나한테 온다는 거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좋은 변화가 일어나겠죠. 자, 이해됩니까, 여러분? 이 때문에 우리 이게 자수를 이용하여 화해물의 매개로 삼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 된다는 거지. 화해할 때 우리가 계속 우리 학생들 공부하다 보면은 자를 쓸까요, 해를 쓸까요, 뭐니 수를 쓸까요, 묘를 쓸까요? 우리가 막 이렇게 막 토론도 하고 막 저한테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사주 원국을 정확하게 알면은 딱 바로 우리가 뭘 쓸지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이거? 자, 화해 방법. 이 자수에 대응되는 물건은 매우 많다. 우리가 덕계를 할 때는 이걸 점을 친다는 거지. 이미 저녁이었다. 저녁에 우리가 점을 쳤다는 거예요. 자선 축토는 또 현무는 또 막 밤을 나타내죠. 어두움, 현무가 임하고 또 현무는 또 어두움이다. 만약 동물과 관련된 물체로 화해한다면 가장 좋은 것은 육수 중에서 야간에 속한 동물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자수와 대응하는 것은 박쥐뿐이라는 거예요. 자, 자라는 오행을 써야 되는데 자는 동물로 비교하니까 또 자는 또 밤에 써야 되겠다. 여기서 점을 치니까 자의 밤에 해당하는 동물은 박쥐라는 거예요. 박쥐. 자,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이 화해 방법 자수를 활용해서 쓰면은 치유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죠. 자, 또 그 다음에 또 보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박쥐의 분변은 박쥐라는 이게 대변 있죠. 박쥐의 대변은 이뇨. 이 통변을 좋게 하는 역할을 하네. 우리가 변을 잘 나오게 하는 역할을 하네. 박쥐의 분변. 또한 이런 분변은 장의 정보와 관련이 있다. 그래서 박쥐 분변으로 화해하면 반드시 염증으로 인한 장유착에 좋은 작용을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박쥐 대변을 이게 치유하는데 쓰라는 거죠. 예? 또 그래 우리가 사람인데 박쥐 분변을 또 먹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봐봐요. 자, 근데 이렇게 효로 보면 사묘는 침대가 되고 우리가 효의 이치를 봤을 때 사묘는 침대가 되고 축토는 그 밑에 이오니까 축토는 침대 밑이 되는 거잖아요. 축토는 그 이오에 있으니까 이오는 침대 밑으로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한약방에 가서 이렇게 박쥐똥을 구입하여 병원 침대 밑에 뿌려두라는 거지. 그러면은 그 기운이 박쥐의 그 똥의 기운이 그 사람한테 우리가 섬에 들어간다는 거지. 그러면 쉽게 우리가 변이 잘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은 굉장히 심오하죠.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뭐 옛날에 뭡니까 옛날에 그냥 허무맹랑한 터무니없는 그런 걸로 볼 수 있으나 그러나 이 오행의 이치를 알고 띠의 그 심오함을 아는 사람들은 뭔가 있다. 당연히 이렇게 해야만 치유될 수 있겠다는 걸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거 이해되죠? 자, 또 그렇게 나오는데 일주일이 지난 후에 외숙의 질병 완쾌되어 순조롭게 퇴원을 하였다고 한다. 외숙의 질병이 치료된 것에 대해서는 의사들도 의외로 이 말은 의사들도 이거는 치료가 불가능한데 굉장히 위험한데 왜 치료됐지? 치료될 수 없는데 이렇게 머리를 갸우뚱갸우뚱 했다 그럽니다.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기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기의 흐름으로 인해서 이게 우리가
화해를 통해서 이런 질병을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사례로 한번 봤습니다. 굉장히 여러분 어때요? 심오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자, 어때요, 여러분들이? 아까 오늘 요 12지 동물을 통해서 이런 화해하는 방법을 봤습니다. 그럼 책에는 내가 오늘 사례 내가 하나만 올려놨지만 책에는 사례 굉장히 많아요. 띠로 화해하는 방법, 12지 동물 화해하는 방법.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이 책을 통해서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도움 되었다 그러면 이런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은 제가 또 항상 또 좋은 영상으로 받아볼 수 있도록 제가 또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꼭 좋아요, 구독 눌러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육효 경제 예측하기라는 책이 2021년 1월에 내가 출간했습니다. 이 책이 현재 절찬리에 판매 중입니다. 이 책은 경제에 관해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집어넣었습니다. 특히 요즘 이슈화되는 주로 LH 사건 있잖아요. 한국토지공사 그 막 땅 투기 문제. 그래서 내가 토지를 사면 어떨까요? 내가 땅을 사면 좋을까요? 이런 문제들뿐만 아니라 막 주식을 사면 어떨까? 내가 가게를 얻었는데 장사가 잘 될까 안 될까요? 하여튼 막 경제에 대해서 모든 것을 막 내놨습니다. 굉장히 책도 두꺼워요. 아마 650페이지 정도 분량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육효 경제에 대한 문제를 육효 기본 원리별로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아마 소설 읽듯이 아마 이해할 수 있는 책입니다. 꼭 여러분 한번 구입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육효 축일 피용 화해 비전 12지 띠의 활용 12지 띠를 어떻게 화해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아마 같이 살펴봤습니다. 자, 더 깊은 내용을 공부하고 싶으면은 직접 책을 아마 구입하셔서 보시면 그 안에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 고맙습니다.